안녕하십니까, 강주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헤이소 시간에는요, 역시나 이제 2학기 과정에 또 따끈따끈한 우리 헤이소의 뉴 페이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2학년 2학기 과정의 확률 부분에서요, 경우의 수의 부분에서요, 까다로운 문제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까다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현지 제자님의 질문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제자님과 질문 내용 만나보도록 할까요? 현지 제자님, 현지 제자님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 첫 번째로 회의소 시간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제자님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투탑 강의를 하는데 워크북도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강좌수가 정해져 있는데 넘쳐나고요. 특히나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잘 들었는지를 본인이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또 워크북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 제자님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죠? 그런데 워크북을 풀어보다가 우리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선생님하고 같이 게시판에서 해결을 하면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현지 제자님만을 위한 헤이소 강의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열공하는 우리 현지 제자님을 많이 만나기를 바라며 우리 오늘은요, 현지 제자님만의 특별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요, 한 줄로 세울 거야.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문제 중 또 한 번 이제 응용이 되어져 있는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자, 단순한 문제부터 갈게요. 부모님과 희진, 윤주, 진규 5명의 식구가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 5명이 한 줄로 그냥 쭉 쓸 거야. 한 줄로 쭉 써는 경우의 수는요, 자 5부터 하나씩 빼주면 되지.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경우가 5명 중에서 1명, 자 그 다음은요 4명 중에서 1명, 하나씩 쭉 빼. 한 줄로 세울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이 숫자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줘야죠. 120까지나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중에서 응용이 됩니다. 나 이 중에서 있잖아. 이웃하도록 할 거야. 이웃하도록. 자, 원리는 이웃하게 할 겁니까? 그래, 우리 5명 중에서 부모님을 꼭 우리 좀 이웃하게, 이웃이 뭐야? 옆에 붙어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자, 이럴 때 이웃하는 경우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부모님을 꼭 우리가 이웃하게 만들어줄 거야. 옆에 붙어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 묶어서 1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묶어서 1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 1인처럼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원래는 5명인데 부모님은 한 쌍이야, 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생각을 하죠.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로 그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웃한 상태에서 그래 이 1인이라고 생각한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만큼 더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에선 빠짐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곱하기, 그래 이웃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들이 순서를 바꾸지,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만큼이 더 나오기 때문에 곱해줘야 돼. 이 묶음 안에서의 순서 바꿈, 즉 2명이니까 곱하기 1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만큼의 경우가 나오는데,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대표 문제를 먼저 확인을 했어. 그런데 좀 더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이때 뭔가 이제 고정이 되는 경우죠. 뭔가 이제 고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고정이 된다면 이 특별한 경우에는 뭔가 또 한 번의 생각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부모님과 희진, 윤주, 진규 5명의 식구가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가족 전체가 승용차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단 가장 중요한 조건, 부모님만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운전을 할 거야.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부모님은 이웃하나요? 그죠? 앞에 운전석에 앉던지 조수석에 앉던지 부모님의 자리는요, 앞자리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차를 보면 앞자리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고, 자, 뒷자리가 있잖아요. 우선 부모님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수석에 앉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지금 고정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은 앞자리, 뒷자리로 고정을 하도록 할까? 부모님은요, 앞자리야, 운전석이든지 아니면 조수석이든지. 따라서 이제 희진, 윤규, 진규 3명의 자녀들이라고 하도록 하자. 이 자녀들 3명은요. 어디에 지금 고정이 되니? 뒷자리에 지금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지 제자님 질문했다. 부모님 2명을 일단 이웃하고 그 나머지 3명을 하면 4명이 되잖아. 만약에 쭉 우리가 한 줄로 세우려고 했다면 그래 현지 제자님 말이 맞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순서 바꾸면 2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고정된 경우입니다. 앞자리에 부모님 고정, 자녀들은 뒷자리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 자, 따라서 한 줄로 세워지는 경우랑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 현지 제자님 기억을 하세요. 자, 앞자리에 앉습니다. 자녀들은 뒷자리에 앉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자리에 앉고요. 자, 그리고 따로따로 갈 거니 아니잖아. 승용차를 타고 동시에 출발을 할 거지. 앞자리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뒷자리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자리에 부모님들이 고정이 됐는데 그래 누가 운전을 하실 거야? 운전을 한 사람이 정해져 있을 거고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정해져 있겠지. 모부, 부모 서로 순서를 바꿔서 운전할 수도 있고 조수석에 앉을 수도 있어. 바로 앞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바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또 뒤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자기네들끼리 순서를 바꾼다? 3명이 한마디로 자기네들끼리 한 줄로 앉을 거예요. 3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부모님이 앉는 경우 2가지가 있고요. 앞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자녀들이 앉는 경우 3명이 한 줄로 쫙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가 되면서 총 몇 가지? 바로 12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우선 뭔가 고정이 되어져 있어. 고정이 되어져 있다면 한 줄로 세워주는 경우가 아니라 앞자리와 뒷자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 따로 생각을 해주면서 각각의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지 제자님, 이 문제는 한 줄로 세우는 문제에서 이웃하는 문제에서 좀 더 우리가 난이도가 있어요. 뭔가가 지금 자리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까다로운 문제였답니다. 하지만 교과서상의 핫한 문제, 새 교육과정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현지 제자님 회의소의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에 하나도 빠짐없이 또 겹쳐지는 부분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별표를 해놔. 바로바로 별표를 해놓으면서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됐었지를 체크를 계속하면서 시험 보기 전날에 또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반드시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 아주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현지 제자님의 질문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워크북에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바로바로 달려오세요. 쌤이 알아보기 쉽게 게시판에서 답글해 줄 거며 또 우리 회의소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단골 쌤의 제자로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학기 과정 열공하고 있는 현지 제자님 오늘도 파이팅!